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28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맞게 서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하는 동안 스튜디오에 나오시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 평가 받으면서 우리 수험생들 수시 준비의 핵심을 잘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들 오늘 시원하게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오늘부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강인한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상대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이 대교협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강사시고요. 인창고등학교 고감 선생님이신 임병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창고등학교 임병욱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 아주 힘드시죠? 그러나 힘든 걸 잘 참는 자만이 꿀 같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많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유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유신재입니다. 예, 입학사정관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수시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을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워낙 학구열이 높은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학이죠. 2015학년도 서강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과 동일합니다. 전형 평가 요소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두 전형의 차이는 선발 인원과 그리고 선발 자격 조건 그리고 평가 요소의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선발 인원을 말씀드리면 243명을 뽑고요.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4.8%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월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이고요. 국외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 3월 이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입니다. 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1단계 서류평가에서 이제 100%로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80%와 면접평가 20%를 합산하는 다단계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해서 2에서 5배수의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일반 면접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인성 등을 이제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서류 평가에서의 비중을 보면 예전엔 60%에서 8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의 비중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 가지고 기초 학업 능력과 그리고 재능 개발 능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면 평가가 실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마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서강대 입학처에도 전화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주로 전화가 오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하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정성평가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일반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는 정량평가가 익숙하시기 때문에 네. 예, 정성평가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정성평가에 대해서 그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와 비교과를 이 질적인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신을 예를 들면 성적에 이제 등급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원점수라든가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점수, 참여 학생의 수라든가 등위 등을 이제 조합적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는 정량평가보다는 훨씬 더 질적으로 깊은 예,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시 접수 일정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접수는 수시에서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온라인 입력할 때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온라인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 서강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알바트로스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씩씩한 학생인 것 같아요. 면접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전형이 아무래도 외고 친구들이 많이 준비할 전형이들이다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종합전형은 예전에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라 교과보다는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한다고 하시는데 외고와 일반고의 등급을 보는 기준의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일반고를 다니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오늘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임병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가 평균 4등급 정도 맞고 있고요. 수학이 4.8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2.4등급, 복과정치 3등급.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한 3.5등급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학생의 그 성적 그래프가 나오고 있네요.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죠. 4등급에서 많이 올라갔고, 영어 성적도 2등급으로 많이 올랐고요. 네. 수학은 올라갔다가 그냥 유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를 볼까요? 국어 B가 이제 3등급, 수학 A가 3등급, 영어가 1등급, 영어를 아주 잘하네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 4등급, 생활과 윤리가 3등급, 평균 2.6등급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은 4월과 6월에 아주 대동하게 이렇게 똑같이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내신 본고하고 보니까 네. 내신은 3.5등급이고 모의고사가 2.6등급이라 이제 정시형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희망 전형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학생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서강대학교 일본 문화전공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내 활동을 볼까요? 교내 활동 보실까요? 많은 캠프에 참가를 했어요. 역사 탐방, 독서 토론 탐방 캠프에 들어갔고요. 교내 영어 캠프도 역시 다녀왔고요. 봉사활동을 300시간 이상 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일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문화 교류반의 기장, 동아리 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매결연 일본 학교를 방문한 경력이 있군요. 네. 수상을 보실까요? 생활모범상 1, 2학년에 2번이나 받았어요. 학습모범상 좋은 상을 받았군요. 독서경시대회 수상을 받았고요. 두드림 진로찾기 프로젝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어 교과 우수상, 말하기대 최우수상. 그래서 일본 전공성을 이제 잘 나타내고 있고요. 구청에서 모범 학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인상적인 부분은 영어 교과에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둘 다 역시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좀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유신재 선생님과 임병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유신재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인데요. 필요한 서류와 또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과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의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활동 보충 자료입니다. 네, 활동 보충 자료는요, 선택사항입니다. 또 지원자가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쓸 때는요, 대학교육협의회의 그 공통 양식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 활동 보충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 제출량의 반으로 줄여서 5가지 항목에서 A4 용지 5페이지 분량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그 자기소개서와 활동 보충 자료의 내용은 활동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상 실적을 적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원자가 어떤 삶과 그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더 많이 써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원자가 생각할 때에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했고 가장 소중하게 느꼈었던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전형의 제출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외 수상 실적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이어야 하고 또 학과목이 기입된 수상 실적, 교외 수상 실적은 기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서는요, 이런 제한이 없고 학생이 했던 활동을 모두 다 기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이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자, 앞에서 학생의 자료를 보셨는데요. 성적과 비교가 활동 어떤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보신 바와 같이 학생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은 그 일본어나 영어 등에서 어학 분야의 교과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서요. 자신의 그 재능 개발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했을 때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이랑요. 네, 동아리 활동이요. 네. 동아리 활동을 꼽았네요. 예. 이 활동 보충 자료를 저희한테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쓰실 때 활동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 중에서 수상도 좋지만 활동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동 보충 자료에는 5가지 항목에서 5페이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역점을 두셨던 것을 순서를 정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줄이고 학생이 했던 내용들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공부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순서를 정해서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임병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학생을 제가 정시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서 3등급, 3등급, 1등급을 마크하고 있어서 서강대학이 서울대학과 함께 2등급 세계를 요구하는 학생부 전형의 가장 높은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좀 위태로워서 그리고 이제 학생이 여기는 있지 않지만 고려대학도 이제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고려대학도 2등급 2개가 필요한데 현재 1등급 하나만 되어 있고 등급이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모의고사 그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은 그 음악미술체육도 보니까 아주 그 선생님 좋은 평가가 있고 특기사항 평가가 있어서 우리 모든 사정관제는 그 예체능 활동이 이제 높이 평가가 되는데 이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한 것 중에 학생들로부터 많은 그 호응을 받고 좋은 상을 받은 이런 경험도 있고 인허관계성이 아주 좋아서 학생부 종합 기록에 참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학사정관에서 좋은 장점이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아주 넉넉하게 잘 하셔서 장점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전형 중에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유신재 선생님께 좀 여쭤볼 내용이요. 외고와 일반고의 등급을 보는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신 등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원점수라든가 평균 점수, 그리고 표준 편제나 수강자 수, 그리고 또 석차 등에 대한 내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네. 내신이 좋다고 해서 꼭 그 유리하고 좀 낮다고 해서 부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네. 내신 학업에 대한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업 성취 과정에 대한 어떤 질적인 평가를 올해는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외국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또 이 학생처럼 외국어를 열심히 하고 그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한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그 위축되실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도 나왔고요. 이제부터 서류 준비는 자기소개서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강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은 어떤지 그리고 자율문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 학교는 그 대교협에 양식을 그대로 채용하고요. 마지막에 자율 항목에서 3가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 항목의 내용은 지원자의 환경이 지원자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지원자의 개인적인 관심 또는 역량 개발에 대한 어떤 경험, 그리고 또 자유롭게 자신이 주제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을 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쓰는데 급급한데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했었던 그 활동이라든가 어떤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너무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과 교과목의 명칭이 들어간 교회 수상 실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것도 유사도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참조하거나 아니면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서강대 입학사정관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저 종합전형 자소서에 서울 학생상과 한국사 능력시험은 기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학생상하고 한국사 능력시험에 대한 기록 여부를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교회 수상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말씀 좀 드릴까요? 네. 한국사 능력시험은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62개 자격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그 자기소개서에는 이게 이제 한국사는 제2외국어도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임병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또 그 서강대에 합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특기자 전형도 이제 말씀을 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제 하고 싶은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제 수능의 등급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의 종류와 면접의 유형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잘 파악하고 원하는 대학들의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작전을 좀 짜야 되겠다 하는 점을 충고해 드리면서 추천 전형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학생에게 좀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이런 대학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무역학과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숭실대학의 SSU 미래인재 전형 일본어 문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 금융경제학 쪽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이 좀 생겼나요? 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조언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 조언대로 열심히 더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재능 개발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히 어학 특기자 전형 평가에서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합격 전략은 활동 보충자료 작성 시에 고교 활동 중에 관심을 가진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보여줄 공부와 활동을 부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서강대학교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형의 경우 면접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학생부 종합전형과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의 면접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요. 학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인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특기자이기 때문에 전공 적성과 또 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또 이제 학업 역량 등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면접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장단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서 좀 말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학생다운 태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고 그리고 실전처럼 많은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서강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유신재 선생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이번에는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안정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진학 설계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전형 선택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문여대인 우리 이화여대는 방송 상담을 할 때마다 항상 학생들의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안정희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변화나 특징 무엇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 입학 전형에서 저희 대학이 강조하는 점은 이전 연도와의 전형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교 입학부터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준비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내신 관리를 잘 해온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지역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이제 학교 활동의 종합성을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미래 인재 전형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전형이 정시에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고른 기회 전형으로 수시에도 이 전형이 또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이 학생부 전형을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 동일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이제 정성적이고 종합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서 접수 앞두고 걱정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도 될까요? 혹은 이제 이렇다 할 만한 학교 활동이 좀 없는데 뭘 지원해도 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형은 내신 등급이나 혹은 학교 활동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우수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을 고려해 보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본인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왔는지 이것을 우수성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대학들의 수시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 9월 6일부터 18일까지로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화여대 수시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9월 11일부터 4일간, 그래서 9월 15일 7시까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입력되어야 하는 그런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하루 뒤, 그래서 이제 16일 5시까지, 그다음에 추천서의 경우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가 3일 뒤 9월 18일 5시까지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요. 혹시 선생님께 추천서를 의뢰하신 경우라면 선생님께서 잘 입력 기간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올해의 경우에는 수시 2회차라고 하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수시에 지원하는 그 모집 시기가 대학마다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꼭 9월 원서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일정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교실 속에 큰 세상을 품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지망하는 미래의 여성 리더 고3 학생입니다. 네, 와, 우리 학생 준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면접 보면 지금이라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먼저 작년에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학생부 20%와 서류 80%가 반영됐는데 올해는 서류 100%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형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에 대한 그 관심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임병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똑똑한 학생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가 1.8등급, 수학은 2.4등급이고요. 영어도 1.8등급, 아주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좋습니다. 한국 지리 2등급, 평균 2등급 마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과목별 성적의 추이를 좀 볼까요? 영어가 아주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수학도 아주 많이 올라갔고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국어도 상당히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모의고사 볼까요? 국어 B2등급, 수학 A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윤리와 사정 3등급, 사회문화 2등급, 평균 2.6등급 정도 마크하고 있네요. 4월달과 6월달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데 6월달에 영어가 조금 떨어졌군요. 네. 희망 전형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미래인재 전형,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교내 활동 볼까요? 학생회 회장을 2학년 때 했군요. 또 3학년 때도 현재 학급 회장입니다. 독서 동아리 꾸준히 3년간 하고 있고요. 공부 직접 모델까지 했어요. 아주 감각도 있고요. 스승의 날 행사를 스승의 날 영어 선생님 대신해서 수업을 했군요. 뮤지컬 대본도 작성했고 봉사도 170시간, 2학년 때 84시간 해서 합 158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독서도 아주 많이 한 이런 학생입니다. 네.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진로 탐색 경진대회에서 대상, 아주 좋은 상 받았고요. 영어를 잘해서 영어 말하기 은상 받았고요. 독서 토론 논술에서 역시 2위 받았고요. 과제 탐구 발표 금상, 논술 장려상, 사회 논술 역시 1위를 했고요. 시사상식 퀴즈도 2위를 하고 과제 연구 발표도 금상 좋은 상을 받은 재주가 아주 많은 학생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다소 우위를 점하는 이런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안정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먼저 궁금해했던 내용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가 올해 서류 100%로 바뀌었는데 작년과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전년도에 저희가 교과를 정량적으로 20%, 그다음에 서류가 80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것이 이제 서류 100%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학생부 자료가 보다 정성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내신 등급 수준에 비례해서 이제 우수성의 위치가 정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양한 교과나 혹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에 의해서 면접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점수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요. 우선 분석을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참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3년간 초등교사의 꿈을 꾸준히 키워온 그런 학생이고요. 또 이제 학교 시절 동안 이제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앞서는 그런 역할,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학생입니다. 또한 이제 학생부 자료에 보면은 말하기 대회나 토론 대회 그리고 연구 발표 대회 이런 데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본인을 표현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에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종합 의견란에 써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학급 구성원들과의 갈등 관리나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에 아주 탁월한 역량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있고요. 또 이제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봉사 이런 것들도 꾸준히 실천해 오는 어찌 보면 이제 진로에 대한 열정을 이제 미리부터 잘 키워온 그런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면에서도 앞서 이제 학생부를 보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좋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좀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이 전형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미래인지 전형과 이제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에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는 4개 영역 중에서 3개 각 2등급이고요. 미래인지의 경우에는 각 2개 2등급을 지금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조금 그게 이제 안정성이 조금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에 수능 점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걸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 결정적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그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래인재 전형을 지원하신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조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이나 경험들을 낱낱이 다 기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초등교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나의 역량을 좀 더 유목화해서 기술하는 그런 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중에서도 이제 초등교사로서 강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기술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논술과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복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전형의 경우에 그 본인이 희망하는 초등교육과는 저희 대학에서도 조금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복 지원에 대한 그런 고민도 수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정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합격을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구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우리 현장에서 또 학생들 지도의 아주 달인이십니다. 임병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수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먼저 학생에게도 제가 그 수능 최저 학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논술을 보건 입학사정관제를 하건 특기자 전형을 하건 내가 최저 학력을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자기의 그 최저 학력을 역시 잘 맞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한 5개 대학 그 초등교육과를 희망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이화여대는 그 등급이 지금 미흡해요. 약간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대는 이제 상위 50%를 작년에 수능 면제했다가 금년부터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최저의 그 더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인교대가 이제 4개 영역 합의 10인데 이제 가능하고 춘천 서구인재 전형도 합의 8인데 가능하고 서울교대는 이제 학생부하고 자사서만 받고 있고 합의 4인데 역시 좀 미흡해서 둘은 가능하고 둘은 미흡한데 조금씩 미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정관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 전형이 모든 대학이 다 1단계입니다. 서류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가 있고 자소서 추천서가 있는데 학생부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 추천서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라는 이 서류에 좀 심혈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학생이 아주 성적이 우수해서 지금 그 원하는 대학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단계 면접이 이제 결정적 합격을 좌우하는 이제 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요. 그래서 2단계 면접 100%인 이제 춘천교대라든가 경인교대는 2단계에서 집단 그 문제 해결 35분짜리 면접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면접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전형이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필요한 서류와 또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에는요, 학생부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3개의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문항은 대개로 공통 양식의 문항을 그대로 글자 수 동일하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추가 문항 저희가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경우라면 3개의 문항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전년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서식에 맞게 제출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약간의 과장이나 혹은 자기를 미화하는 그런 기술을 좀 더 거기에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증빙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말은 아니고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좀 제출을 하시는 게 맞고 면접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확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출신 학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동에 대한 그 어떤 확인을 또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잘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정을 하더라도 면접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지금 잠깐 면접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네. 2차 면접의 방식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면접은 아마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고 또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떨리는 그런 그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면접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잘 그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서는 교과 문제풀이식과 같은 그런 어떤 면접은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의 고교 과정 내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일반 면접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나 혹은 제출 서류에 기반한 연계적인 질문이 추가적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대학에서 어찌되었건 학업과 관련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 반영 비율이 저희가 지금 2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선발된 인원의 그 배수 안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은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과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면접 요령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는데 또 수시 6회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병욱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꼭 초등교사를 하겠다는 게 생활기록부 1, 2, 3학년도 다 들어있고 희망대학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들을 다 쓸만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영어 수학의 성적 추이가 굉장히 상승 곡선을 그려서 자기주도 학습을 잘했다는 점이 이제 높고, 서류와 면접에서도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예외로 다른 대학을 더 추천을 해드리면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인원이 275명을 뽑고 학교장 추천이에요.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충분히 추천을 받을 수 있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는 이제 서류 50, 면접 50, 그리고 4개 영역 합의 10 해서 안정적으로 이것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교대 서구인재 전형도 이제 60명을 뽑고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이에요. 이 부분이 좀 특색이 있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합의 8인데 이 부분도 이제 충분해서 두 대학을 강추합니다. 네. 경인교대와 춘천교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 어떤가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수능 최저 학력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면접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학생 면접 참 잘 볼 것 같아요. 그 효과 좋습니다. 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시고 그 꿈이 분명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화여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고 진로에 대한 열정과 내신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화여대 합격 전략은 초등교사로서 남다른 강점이 될 만한 경험을 소개하고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고 있는 역량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이화여대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지금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혹시 우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 전형을 지원을 하면서 교과 내신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교과 내신에 대한 우수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학교 활동이나 그런 우수성으로 충분히 그런 본인의 역량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 실제 본인이 이제 학교 활동에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혹은 다양한 교과 활동들, 또 동아리에서 보여준 그런 역량들 이런 걸 통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좋은 사례들 참고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 신청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준비하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정희 선생님, 임병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건국대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요. 1대1 맞춤 상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